500원밖에 안 합니다. 재밌어? 야, 니왜 거기 어떻게 같은 따로 맞추냐? 집에 가서 하다가 이렇게 살림살이 다 웃으면 안 된다. 저기 이 심장병 돕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 커피만 파시는 게 아니라?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집 문서도 받고요. 뭐, 땅 문서는 더욱더 받고. 커피를 팔아서 버는 변변찮은 돈을 쪼개서 홀로 된 노인들과 어린 가장들을 돕는 여유까지 생겼다. 이따금 좌판에 모금함에도 멀쩡한 지폐를 구겨넣고 좀 넣어주시면 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뭐, 손님이 넣었으니까 커피 부담 팔았다 생각하고 나도 좀 넣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은강씨는 모금함을 들고 속초 시내에 있는 늘사랑회를 찾는다. 얼마가 모였든 통째로 다 맡기고 빈 모금함을 새로 받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좀 잘 나오게 써주세요.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금함이 초라해서 사람들 인정이 줄어들기라도 하는데 글씨를 크게 써라 마라 주문이 많은 은강씨. 회장님 오시면요, 이 구멍을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지 마시라고. 예. 너무 크게 버리면 동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질 염려도 있고. 또 이게 모금액은 뭐 들쭉날쭉 배송이 없지만 한 번 개봉을 할 때마다 20만 원 남짓.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늘 사랑회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은강씨가 보탠 돈이 600만 원 남짓된다. 늘 저버리지만 늘 다시 뜨는 해가 희망이라는 남자 김은강씨. 해돋는 마을 대포항 끄트머리에서 그는 또 커피를 팔고 대박! 대박! 그렇습니다. 사장님 더 넣어주세요. 아주 힘들지 마시고. 많이요? 아니, 정말 힘들지 마시고. 많이요? 그가 사랑을 듬뿍 넣어 탄 커피잔 속으로 휘파람 같은 봄이 온다. 대포항 한편에 자신만의 또 다른 방식으로 항구에 활기를 더하는 사람이 있다. 신명나는 몸짓으로 춤추는 커피를 파는 대포항 명물 김은강 씨. 대포항의 춤추는 삐에로 김은강 씨. 그의 커피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그가 지내온 인생 역정이 쌉싸름한 커피 맛처럼 그 속에 함께 녹아있기 때문일까. 대포항 피에로의 커피춤 속에서 30여 년간 그가 부딪혀온 아픔과 절망은 이제 희망이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매일 분장하시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그 커피 파시는 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세요? 예, 다른 일을 하면서는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못 느끼는데요. 네. 대포항에서 커피 파는 동안만큼은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네. 실질적으로. 네. 이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이렇게 가면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심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참, 네. 좋은 그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단돈 500원, 이제 500원짜리 커피지만, 예, 예.
그것을 이제 저한테 대한 관심이 아닙니까? 그 한다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지만은 제 손님 중에는 저한테 그 관심을 가져주는 손님들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좀 밝다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또 행복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오후가 되면 그는 신문 기자에서 항구에 커피 파는 피에로로 변신한다.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춤추는 커피 공연이 시작된다. 광대 분장을 하고 낯익은 유행가 가락을 흥얼대며 신명나게 커피를 파는 김은강 씨. 커피 자동 판매기가 흔해지면서 하루 수입도 크게 줄었지만 커피보다는 능란한 손놀림의 글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어쨌거나 고마운 손님이다. 이젠 다른 도시에서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다. 그의 가게 한켠에 있는 녹색 상자. 가끔씩은 손님이 주는 커피값도 이 모금함으로 들어가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데 쓰여진다. 김은강 씨의 춤추는 커피 속엔 그의 진지한 삶과 이웃사랑의 마음도 함께 담겨있다. 장애인과 무이탁 노인, 심장병 어린이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95년에는 제1회 자랑스런 강원 도민상을 수상했다. 그는 마지막 자신의 육체까지도 이웃을 위해 쓰고자 생각하고 있다. 어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어떻게? 예, 많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12인이 이제 그러는데 복지 부분은 122라고 하니까 참 솔직히 좀 창피한 일이죠. 예, 그리고 딱 10배네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복지하지만은 복지 차원으로 가면은 꼭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쪽으로다가 이제 그런 차원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인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문제다. 예, 헌법에도 이제 보장되어 있듯이 평등의 그런 이제 누구나 평등한 기회의 권리. 균등이라든지 특히 이제 기회의 균등이죠. 이제 그런 것이 장애인 복지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음으로 해서 편의 시설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인 편의 시설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른 비장애인들하고 동등하게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차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부터 일배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인권적인 문제지 복지적인 문제로다가 바라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앞으로 두 분이 갖고 갈 행복은 틀림없이 두 분에게 가득히 내리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자랑스러운 강원인표를 두 부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어떤 곳에 사랑을 전하고 오셨나요? 네, 사랑을 하려거든 이들처럼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속초의 소문난 인꼬 부부의 아주 달콤한 사랑 이야기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결혼 3년 차 우리 김은강 씨, 정지수 씨 부부인데요. 예. 아직까지도 깨소금이 풍실 남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사는 법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의 몸에 아무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와도 저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지숙이 있어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입니다. 두 부부는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며 언제나 함께 웃는다. 장애조차 아름다운 정지숙, 김은강 부부. 이들에게 작은 나눔의 사랑이 찾아간다. 남편 김은강 씨가 공공노인생활복지시설 방여원을 찾았다. 이곳 속초의 복지주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
지체장애 1급의 불편한 몸이지만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은강씨다. 오늘도 이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작은 사건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손을 멈추지 않는다. 아내 정지숙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동안 그녀만의 시간을 갖는다.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오른손을 이용해 시를 쓰는 일인데 지숙 씨에게 시는 취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없는 지숙 씨의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남편이 식사 준비를 한다. 당연히 지숙 씨가 해야 할 몫이지만 언제나 주방엔 은강 씨가 선다. 요리사 못지않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네, 거의 다 도맡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집안일만 보는 게 아니고 바깥일도 같이 하니까 뭐 몸이 뭐 두세 개라도 모자라요. 원래는 뭐 그래도 참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예, 대단해 보여요. 이런 사람 또 있을까 몰라요. 남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이 차려지고 부부는 여느 가정보다 행복한 점심을 갖는다. 은강 씨는 아내의 손이 돼주고 지숙 씨는 그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답한다. 두 부부에게 이보다 더한 진수성찬은 없다. 보니까 아프다. 위에도 그렇고. 으이, 참. 미안해요. 사실 지숙 씨는 밤마다 다리의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매일 저녁 아내의 발과 다리를 주물러 보지만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지 못해 마음이 더 아픈 남편이다. 그의 동반자다. 새로운 날개를 준 그대가 있기에 넓고 푸른 창공과 같은 사랑이 있기에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그대가 준 날개로 끝없이 날아가렵니다.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불행을 경험해봤기에 행복이 더 값지단 걸 알게 된 김은강 씨. 겉모습보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에게 있어 세상은 곧 희망이다.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의 직업은 신문기자. 보조기를 뒤로 한 채 제일 먼저 그가 하는 일은 기사 작성하기. 장애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사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3년째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고 있는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준 이는 바로 지금의 부인 정지숙 씨. 따라드릴 것 같아. 그런 아내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청소며 설거지, 집안일은 모두 그가 도맡아 하고 있다. 사실 그보다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97년까지 시장에서 춤추며 판매한 커피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온 은강 씨.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는 마음을 담은 세상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일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인생엔 사람이 담겨있고 사랑이 녹아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꿈꾸는 그는 오늘도 세상의 행복을 써내려 간다.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이거든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부가 인꼬 부부를 넘어서 아주 닭살 커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함께 보시죠. 다음 날 아침 부부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된 거 아니에요? 요령이 있어. 맞아, 그렇게 너무 닫으면 안 되는데.
나오지. 뭐 많아? 아니, 얼마나. 괜찮아? 정성스레 화장을 하는 지수 씨. 거울에 비친 아내는 천상 여자다. 힘든 몸으로 자신을 가꾸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자. 평소에 같이 다닐 때도 화장하고요. 거의 집에서 거의 화장하는 편이에요. 잘했어요. 다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려는 지숙 씨지만 머리 손질만큼은 남편이 그녀를 돕는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꼼꼼히 옷을 챙겨주는 남편. 아내의 양말까지 든든히 신겨주고 그녀가 불편해할까 살피고 또 살피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부부다. 많이 피곤해? 장거리 다니니까 많이 피곤한가 보다. 저는 거 보지. 정말 사랑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 부부라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지만 세상을 보는 그의 두 눈은 빛나게 반짝인다. 장애인을 위해 벌초를 무거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신문기자 김은광 씨. 언제 어디서든 희끗희끗한 코스염을 휘날리며 바람처럼 나타나는 수호천사 김은광 씨를 만나본다. 강원도 속초 학생체육관.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장애인들. 북적북적한 장애인들 사이로 사진기를 들고 서성이는 정체불명의 코스염 사나이가 보이는데 운동 삼매경에 빠진 장애인들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고 있는 이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김은광 씨다. 장애인 배드민턴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은광 씨가 취재 수첩을 들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텅빈 화장실. 대체 은광 씨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왔던 것일까? 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는 거죠. 위생 상태, 청소나 뭐 이렇게 그것도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챙기는 은광 씨. 작은 것 하나하나 챙기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항상 뒷전으로 밀린다. 또 반겨주는 사랑스러운 아내 지숙 씨. 그리고 애교나는 담비. 세상에 둘도 없는 은광 씨의 보물 같은 가족이다. 못했다 그러면 섭섭하다고. 진짜 더워. 엄청 더워. 부모님과 챙겨 먹. 은광 씨가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겁고 복잡한 보조기를 푸는 것. 바지를 벗자 앙상한 다리와 함께 하나님을 보기에도 꽤 무거워 보이는 보조기구가 드러난다. 땀에 흠뻑 젖은 다리. 한여름에 보조기를 차고 다니는 것은 여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세계의 바늘. 조용한 공간에 있노라면 찰칵찰칵 세계의 바늘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간을 잡을 수 없듯 급해도 빨리 갈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추억으로 만들고 지금의 시간을 행복으로 만들고 미래의 시간을 행복으로 만드는 세계의 바늘은 신비롭습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아침, 은광 씨가 새로운 패션으로 변신을 하고 나타났다. 유사하게 생긴 휠체어하며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경정 휠체어를 살펴보는 은강 씨. 예, 이제 이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휠체어하고 달리 이제 경정 휠체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휠체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재질이 가벼운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좀 날렵하죠. 이게. 경정 휠체어를 끌고 이번에는 어딘가 올라서는데 이 기계는 또 무엇일까? 예, 이게 이제 노라인데요. 이게 그 실내에서 그 자세를 잡거나 또 연습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연습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도로 타는 거나 보다는 많이 힘들어요. 이게. 은강 씨가 이렇게 변신을 하고 나타난 이유는 바로 휠체어 레이싱 연습 때문이다. 처음은 운동 삼아 취미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강원도 대표로 나가게 돼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다. 뒤로 앞에만 가지 말고 뒤로 빼서 뒤로. 신나게 달리다 보면 그동안 쌓여왔던 장에 대한 불편함은 모두 사라지고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를 즐기게 된다. 물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음만은 국가대표 선수들 못지않다. 달에 그 장애인 전국체전이 김천에서 있거든요. 이제 강원도 대표로 제가 나가게 됐는데 연습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연습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그러면은 길게 근데 한 20 정도 올리는 건 한 6, 7번만 치면 짧게 치면은 20 정도 올라가거든. 밑으로 타점 찍어 치는 거는 잘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뒤로 이제 뽑아 올리는 게 속도가 많이 나거든. 뒤로 뽑아 올려야지. 무엇이든 열정을 갖고 도전하는 은강 씨. 조금 불편할 뿐 장애를 가졌다고 못할 것은 없다. 휠체어 레이싱은 도전에 대한 표출이며 그의 도전은 어떤 시련에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을 향한 48시간의 대장정을 공개한다. 대부분 다 무릎 꿇고 타는데? 죄를 안 지어가지고. 죄를 안 지어서? 농담으로 대회의 긴장을 푸는 아저씨,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다. 가세요. 이제 드디어 출발선 앞 초긴장 상태다. 총성은 울리고 출발.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모든 힘을 총동원해 온몸에 힘을 실어 앞만 보고 바퀴를 돌리는데 드디어 100m 골인. 한편 우리의 주인공 아저씨는 언제 오실라나? 마지막으로 골인? 그렇다면 자신하셨던 400m는? 어머나 어째 이번에도 꼴찌하셨네요. 청소부터 꼴찌할 거 각오하고 왔는데. 꼴찌하셨어요. 괜찮아요? 커 나가는 과정이니까. 예. 뭐 걸음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요. 도전, 용기. 그런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경기장에서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 밥을 혼자 먹을 수 없는 부인은 항상 이렇게 남편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좋아요. 같이 이동할 때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부인이라는데요.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요? 네. 그러면 지금 뒤에 보내신 거예요? 네, 공짜로 가는 거예요. 병원도 그렇고요. 쇼핑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다녀요. 이게 공짜로요? 네. 근데 좋아요. 모든 경기가 끝나고 시상식이 열렸다. 그러나 1등도 꼴찌도 없는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에서 만나요.